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제 17강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건널비가 248제곱센티미터일 때 자, H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밑면이 지금 사다리꼴이네요. 그렇죠? 사다리꼴. 자,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 두 개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합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하나만 구해준 다음에 그냥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밑면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이제 밑면 두 개는 해결이 되고 이제 나머지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 옆면의 넓이를 이렇게 지금 옆면이 각각 다른 면으로 보면은 자, 저기 뒤에 직사각형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이에요. 네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쫙 전개도로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쵸? 그 하나의 커다란 옆면이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 되는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밑면이 사다리꼴의 둘레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높이는 그냥 여기 h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h라고 두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식을 적어볼게요. 자,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밑면은 지금 윗변이 10이고 아랫변이 4고 높이가 4인 사다리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4 더하기 10 곱하기 높이 자, 나누기 2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밑면 두 개의 넓이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얘가 10, 자, 나누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얘를 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14 곱하기 4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56입니다. 지금 해결이 된 게 여기랑 여기. 밑면 두 개의 넓이가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넓이 봐볼게요. 자, 옆면의 넓이는 아까 얘기했죠? 자, 얘를 전개도를 생각해서 쫙 펼친다고 생각하면 직사각형이 될 텐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와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도 5예요. 그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될 거죠. 이게 직사각형,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h가 되겠죠. h.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10이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0이고, 얘가 20, 그럼 24네? 24h예요. 24h.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얘를 더한 게 지금 몇이 나왔단 얘기야? 248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최종식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56 더하기 24h는 248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24h만 남겨두고 56 이항에서 넘겨버리면 몇이에요? 190인가요? 192? 자, 그러면은 h만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을 24로 나누면 h는 192 나누기 24하면 몇이에요? 6이네요. 6. 그죠? 24 곱하기 6 하면 딱 미안해요. 24 곱하기 8이죠. 8. 웬 6이야? 자, 8. 그죠? 그래서 h는 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제17강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가 88파이 제곱센티미터인데 h 값을 구하시오 지금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 전개도를 상상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입체 도형을 이제 평면화 시킨 게 전개도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도로 펼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렇게 윗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인 밑면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건널비는 이 원의 넓이 두 개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옆면이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4cm인 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에다 r에 4를 집어넣으면은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자, 근데 이런 게 두 개가 있죠,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2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세로는 뭐 h가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누구와 같죠? 어디 길이와 같죠? 밑면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구하면은 2파이 r이에요. 그죠? 2파이에다가 반지름이 4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죠? 여기에 곱하기 h.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밑면 두 개의 원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까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 거죠. 직사각형이.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몇이 나왔다는 거야? 88파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16이고 곱하기 2 하니까 32파이고요. 자, 여기는 8파이에다가 곱하기 h야. 자, 이게 88파이래요. 자, 그럼 32파이 이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죠? 8파이 곱하기 h는 자, 88에서 32 빼니까 몇이야? 56파인가? 그죠? 자, 양변을 8파이로 나눠버리면 h는 몇이에요? 7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h의 값 정답 7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체도형의 건널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전개도 생각해서 풀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제17강 기둥의 건널비 부피 단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지금 도형을 보면은 자, 이게 어떤 도형이에요? 자, 밑면 두 개, 위에 아래 밑면 두 개가 모양과 크기와 같은 합동인 도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기둥입니다. 그죠? 자, 그럼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뭐 원기둥 이렇게 나눠서 그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요. 기둥의 부피는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암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삼각기둥이 되면은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이 밑넓이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밑면이 사각형이면은 사각형의 넓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지금 밑면이 뭐야 이거? 이런 도형 뭐라 그래요?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부채꼴이야 부채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밑넓이가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원의 넓이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 해당하는 만큼. 그죠? 그러니까 약간 원을 비례배분하는 거죠. 원의 넓이를 비례배분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해보면은 지금 반지름이 얘는 4cm고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밑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이면은 파이 r 제곱인데 이제 4니까 4의 제곱,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자, 이게 원의 넓이고 여기에 곱하기 뭐 해줘? 360도분의 중심각 30도만 해주면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죠. 밑넓이.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높이 알려줬어요. 6. 그죠? 그래서 6 요렇게 해주면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10이고요. 얘는 16이에요. 그쵸? 그러면 4, 46, 3.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6이니까 얘랑 또 없어지고 4이 8. 자, 정답은 8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부피니까 단위까지 적어주면 세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둥의 부피, 모든 기둥 다 똑같아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 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제17강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구멍이 뚫린 원기둥 모양으로 손질된
파인애플을 6명이 똑같이 나눠 먹었을 때 한 사람이 먹은 파인애플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파인애플의 양이니까 이 문제는 건널비와 관련이 있나요? 부피와 관련이 있나요? 부피와 관련이 있죠. 먼저 그것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건널비가 하는 문제인지 부피가 하는 문제인지. 자, 이건 이제 부피에 관한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커다란 원기둥에 지금 안에 작은 원기둥 모양 형태로 뚫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했대? 6명이 똑같이 나눠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6, 즉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놓고, 자, 그럼 큰 원기둥의 부피는요? 자,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그러면 큰 원기둥의 부피는 큰 원의 밑면부터 구해야 되네, 넓이부터. 자, 그럼 얘가 반지름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5래. 그러니까 큰 원의 밑면의 반지름이 10이에요. 10. 그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인가?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뭐 8cm죠. 그쵸? 8. 자, 이게 지금 큰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빼기. 작은 원기둥의 부피. 자, 작은 원기둥은 반지름이 5예요. 그럼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역시 8이 되겠죠. 됐죠? 자, 이거에 계산한 거를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얘는 100이고요. 100파이에 8 곱하니까 800파이? 800파이. 마이너스. 자, 얘는 25 곱하기 8 하니까 몇이에요? 200인가? 200파이. 자, 여기에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자, 얘가 몇이에요? 계산하면 600파이네. 600파이 곱하기 그럼 6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정답은 100파이다. 그죠? 그리고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까지. 그죠?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만약에 건널비 문제였으면 여러분 좀 생각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건널비 문제. 자, 부피 문제면은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게 만약에 건널비 문제로 바뀌어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밑면의 원의 넓이, 커다란 원의 넓이에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될 거고요. 그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옆면의 넓이야. 그거 빼먹지 마세요. 거기도 건널비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 원기둥, 작은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 작은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널비로 문제가 혹시 바뀌었을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더 있다. 알겠죠?